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예술인주택의 주민 대부분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창작 공간을 비롯한 부대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민원25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 상동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청년 예술인주택. 30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입주를 결심했을 때부터 커뮤니티 시설 내 사무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늘 업무할 공간을 찾아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보금자리와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던 겁니다. 하지만 입주 2달이 지나도록 주민 편의시설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판별에서 있는 것 중에서 예술인 창작소가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작은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서 조성된 게 일단 하나도 없고, 여기 지금 있는 모든 공간이 다 공실이다 보니까 그냥 사실상 다들 거주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택 홍보 때 눈여겨봤던 운동시설이나 도서관도 아직입니다. 예술인 주택 내 공동 작업실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공간은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이 LH에 민원을 넣자 커뮤니티 시설 사용은 입주자 과반수가 채워지면 주민대표를 선출해 협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대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입주한 세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민 대표를 선출하기까지가 되게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임대아파트인 예술인주택은 전체 850세대, 지난달 말 기준 250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정원의 3분의 1도 아직 채우지 못한 겁니다. 대안은 세대 절반이 입주할 때까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임시 공간을 조성해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부천시는 주택 내 공동시설 사용 여부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무실 집기류부터 조명 등 시설까지도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중고 가구를 사가지고 뭐 집기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을 채워서 그냥 우리가 작업실처럼 만들어 쓰자라고 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웃기긴 하죠. 가구도 사가지고 와서 드리고 이렇게 조성해서 쓰는 게 조금 입주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입주자 모집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시설이 장기간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 당초 부천시와 LH가 내세웠던 예술인주택의 장점이 무색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의 광장 사용을 승인한 부평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직위 측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부평구 광장 사용 규칙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해당한다며 부평구청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돌린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위는 판결에 대해 내부 규칙을 따라 신고 기간을 지켰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해 9월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열겠다며 행사 30일 전 광장 사용 신청서를 냈지만 부평구는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부평구가 광장 사용 신청이 불가능한 시점에 기독교 단체의 신청을 받아주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종면 전 YTN 기자를 부평구 갑선거구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15일 서울 강남을 지역의 강청희 후보를, 인천 부평갑의 노종면 후보를, 울산 남구갑의 전운수 후보를, 부산 사하을의 이재성 후보를 각각 전략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전략 공천 지역은 총 4곳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평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과 신은호 전 인천시의장, 노현진 예비후보 등 3명은 컷오프됐습니다.
공천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15일 경기와 인천 지역 단수 추천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구 을을 포함한 인천 지역 선거구 5곳을 대상으로 단수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화제가 된 계양구 을은 원희룡 전 장관이 단수 추천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정부시 갑을 포함한 경기 14곳 역시 단수 공천 지역에 포함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집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만큼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번 시간에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달라지는 투개표 방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개표 분야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종전까지는 투표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 후보자별 득표 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겁니다. 사전 투표함도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선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구시군위원회의 업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24시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투표 용지와 관련된 선거 사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전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 형태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 투표 용지에는 고유의 일련 번호와 선거구, 관할 선관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2차원 바코드인 이 QR코드가 인쇄돼 있었지만 이를 세로 막대 형태인 바코드로 인쇄하게 됩니다. 이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의 변화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롯됩니다. 인가받은 보안 USB만 쓸 수 있도록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만 있다면 투표지 분류기에 USB 포트로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이렇게 수검표에서 투표 용지까지 이번 총선에서 바뀌는 모든 변화는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 차단입니다.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정선거 논란으로 진영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그 상흔도 깊게 남았습니다. 투표하는 발걸음, 미래를 위한 큰걸음.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공정선거를 위해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선거가 지리멸렬의 시작이 아닌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오직 유권자, 국민의 목숨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영찬입니다. 인천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의원 의정활동비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2003년 이후 의정활동비가 동결된 지방의회에 대해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지방의원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됩니다. 올해 인천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4,307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되면 두 항목을 합쳐 연간 6,70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는데요.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최고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년간 동결된 활동비로는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은 물론 주민들 경조사 챙기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은 겸직 없이 활동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가 아닌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첫째 주 대비 0.04%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은 다소 줄었지만 작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지속된 하락세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3%, 경기 0.05%, 인천에선 0.02% 하락을 기록해 한 주 전에 이어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포의 경우 운양동과 사우동의 중대형 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0.08% 올라 4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선호단지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 반영된 것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들로 지원 사업 공고일인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과 산업용, 농사용과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하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며 한전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납부 확인 서류를 확인해 환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준공 뒤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되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 된 공공시설 용지 129곳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도는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로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에 대해 임시로 해당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활용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인천 섬 지역 주민 진료를 담당할 새 병원선이 건조됩니다. 인천시는 경남 김해시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강제 절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병원선 건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108톤급 병원선 인천 531호가 설령 25년으로 노후해 신규 병원선 건조를 추진했습니다. 새 병원선은 126억 원의 건조비가 투입됩니다. 현재 병원선보다 배 이상 큰 270톤급으로 최대 44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46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새 병원선을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 섬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